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제석 168인, 찬성 168인으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죠. 유일하게 이번 총선에 불출마했던 김웅 의원 참석해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자, 이미 이제 개인적으로 찬성하겠다 했던 네 분이죠. 이상민, 안철수, 조경태 의원 등. 자, 이런 분들은 또 원내대표의 지시에 따라 함께 빠져나갔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협치 정국이 다시 경랑에 이제 빠진 느낌입니다.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은 바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의사 일정까지 변경해 가면서 일반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그러면서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다. 나쁜 정치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고요. 앞서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제 규탄 대회를 하면서 또 그걸 건의하겠다고 이미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자, 네 분께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요? 이게 나쁜 정치인지 민심의 명령에 순응하지 않는 건지 좀 헷갈리긴 합니다. 우리 배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더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면은 지금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이 처리가 안 됐으면 이게 그대로 그칠까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도 계속될 겁니다. 왜냐하면 총선 결과가 야당의 압승이었기 때문에 MBS 여론조사입니다. 4개 여론조사 기관이 2주 간격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되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케이스테 리서치, 엠브레인 퍼블릭,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한국 리서치가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 내용이고요. 이 조사에서 보면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작년 7월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을 21대 국회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처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이 67%입니다. 찬성이. 반대가 19%예요. 반대가 19%라는 것은 이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31%거든요. 그러면 31인데 반대가 19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모름모응답도 있지만 찬성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의미로 담기는, 물론 질문을 수사 외압 의혹 이러면 이거 풀어야지, 해소해야지. 그러니까 국민들은 특검법이 문제가 아니라 왜 더 적극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면 해소를 왜 못할까,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건 질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쁜 정치라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나쁜 정치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방어가 안 됩니다. 왜?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 적극적으로 관련된 자료 또 이런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이거 필요하지 않냐 이야기하면,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다 이야기한다면 아닙니다. 국민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것은 공수처 수사만으로는 해소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아무 일이 없었다면 어떤 관련 사항들이 있고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저는 이 부분이 반드시 지금의 여론 상황을 보면은 필요해 보입니다. 글쎄요, 저는 찬성 의사를 표했던 분들은 그 나름대로 표결에 참석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사태를 좀 요약을 하자면, 안철수는 또 철수, 윤석열은 박근혜의 길로 직행 중. 저는 그렇게 좀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정치인이 말 바꾸기를 이렇게 쉽게 하더라도 이번에 안철수 의원의 선택은 정말로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전당대회 또 당대표 한번 도전해 보려니까 친윤계 또 표심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윤심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급히 이제 이렇게 선회를 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정치해가지고 과연 본인이 원하는 거를 얻을 수 있겠는가, 그야말로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는가 의문이다, 이런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고, 어제 저는 사실은 대통령실 그 정진석 비서실장이 내놓은 그거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건
뭐 협치한다고 하더니 오히려 더 지금 이 악화된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 들어가고 난 이후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기류가 좀 바뀌고 있다라고 좀 느끼는데 이게 더 좋은 방향이 아니고 더 나쁜 방향으로 지금 기류가 지금 바뀌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과도하게 지금 근거 없는 자신감을 심어주면서 지금 국민하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리를 더 벌려놓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황기 부대변인 어떻게 봐요? 지금 비서실장이 오히려 대통령과 국민을 멀게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분들이 협치가 필요한 상황이랑 삼권 분립이 작동해야 되는 상황을 뒤섞어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은 정책적 이견이 있을 때, 그래서 뭐 특정 이해 집단에는 이익이 되는 정책이지만 그로 인해서 뭐 특정 집단에는 피해가 되거나 아니면은 공동체나 사회나 특정 산업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되는 그런 정책일 때, 이럴 때는 한 당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안 되고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협상도 하고 합의도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때 협치를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과거에 한나라당이 날치게 했던 미디어법이나 뭐 저희 민주당에서 강행 처리했던 검수완박, 검경 수사권 분리 이런 거는 사회에 큰 어떤 반작용 혹은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당에서 막 일방통행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한 당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어떤 누군가한테 어떤 국민한테 피해를 주고 어떤 사회에 혼란을 초래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협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는 입법부의 역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은 여당이기 이전에 일단은 정부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견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협치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지금 개념을 뒤섞고 있는 거예요. 여야로 분할되기 이전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분할돼 있는 삼권분립 국가라는 걸 좀 비서실장께서도 알고 계시면 이런 말씀을 안 하셨을 텐데 좀 안타깝습니다. 원영석 단장은 어떻게 봐요? 최상병 특검법은 법리가 아닌 서사의 싸움입니다. 지금 이제 그 법조인이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으로 유죄가 되는 사실에 대한 요건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경위 사실을 소홀히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법조인들이. 네. 그런데 빵을 훔쳤느냐 여부가 중요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빵을 훔칠 만한 상황이었냐, 왜 훔쳤느냐, 전반적인 그 배경 상황이 뭐냐, 이게 지금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법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직권남용이 예상될 수 있는데 굳이 제명이라고 하면 수사권이 군사법원법상 병사의 사망 사고에는 수사권이 군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서로 간에 어떤 이야기를 했든 그게 직권남용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법리적인 거예요. 하지만 무슨 말이 오고 갔냐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이야기로 영향을 미치느냐는 분명히 이거는 용산이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 뭐 최상병과 사단장의 이런 구도, 그리고 이제 박대령과 국방부 장관의 이런 구도, 이거는 굉장히 휘발성이 높은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그 국정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는 그런 서사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게 법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법리보다 더 큰 문제가 있고 이거는 특검이 아닌 공수처로 간다고 한들 그게 달라지지 않아요. 이 서사의 문제를 대응하는 게 위기 대응의 핵심이라는 거를 각별히 용산이 여권이 명심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댓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제 받은 대로 돌려줘야 합니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우리 귀한 자식 억울하게 잃었는데 끝까지 외면하는 국힘 의원들에게 분노합니다. 자, 이제부터 진실이 드러날 시점입니다. 이런 글이 있고요. 자, 사단장 한 명 살리자고 우리나라를 나락으로 빠뜨리는 용산의 머리가 대단하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9월이면 탄핵이다. 이제 4달 남았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자, 처음 표결한다고 결단하랬으면 안철수나 이상민 의원도 참석했겠지. 안 한다고 했다고 하니까 다들 퇴장하는데 어쩌노. 뭐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글도 있고요. 반면에 애초에 최상병 사건 처리는 대통령실이 명백히 잘못했다. 그렇지만 이 시점에 특검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아마 이제 공수처 수사나 경찰 수사를 좀 지켜보자는 의견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억지로 특검법 통과되는 게 씁쓸합니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검법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이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정말 정조준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대통령실 관계자, 국방부 장차관 등이 최상병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외압을 행사했다는 게 이제 민주당의 생각인데 특검법상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된 거죠, 사실상.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 여당 대통령실에서는 공수처에서 이미 외압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실제로 속도감 있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 구조 작업에 투입되는 게 적절했느냐, 이제 과실치사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또 경북경찰청이 수사를 하고 있고, 그러면 그걸 지켜보고 특검을 하든가 뭔가 해야 됐던 게 아니냐. 예를 들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수사가 다 끝났지만 그래도 미진한 게 있다고 하니까 이제 여권도 동의를 해줬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조금만 먼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 원영섭 전 단장이 이야기했던 것이 이 적중하는 그런 내용인 게, 말씀드렸던 최상병 특검법 이 찬성 반대 보면 60대에도 찬성이 63%입니다. 네. 그리고 대구 경북도 64%예요. 그리고 보수도 찬성 49, 반대 35입니다. 이건 뭘 말씀드리냐면 방금 전에 박영환 앵커가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나 용산 대통령실의 설명은,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지 않냐. 그리고 유재현 법무관리관도 지금 소환조사 사흘 받았죠. 만에 2번 고강도 수사를 하고 있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 국민들은 이렇게 못 받아들이면 국민들은 못 기다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 법에 영향을 준다 저런 걸 떠나서 왜 있는 사실을 그대로 설명하는 것은 법적인 차원과는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방금 전에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매우 휘발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는 그냥 정쟁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태원 특별법은 합의 처리가 됐거든요. 네. 그럼 남아 있는 게 최상병이에요. 굉장히 감정선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희생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더 적극적인 설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바마 행정부에서 했던 게 뭐냐면 끊임없이 설명합니다. 질릴 정도로. 상대방이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해줘요. 그날 적어도 5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설명하면 계속 사람들이 읽게 됩니다. 그래야 특검법이 되든 특검법을 반대하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든 국민 공감도가 생겨요. 왜냐하면 대구 경북에서 64%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죠. 그러니까 총선 전에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이 돼서 국민들이 납득할 정도의 수사 결과가 나왔다면 네. 과연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 참패를 했을까요? 아니다라는 거죠. 최근 들어서 갑자기 공수처가 막 수사 속도가 엄청 빨라졌어요. 그죠? 총선 전에는 어땠습니까? 더뎠어요. 굉장히 느리게 오래 끌고 안 하다가 거의. 그러다가 총선 끝나니까 결과 받아보고 화들짝 놀라서 이거 분명히 특검 갈 것 같다 하니까 하는 거로. 이게 누가 봐도 이게 딱 확연히 이게 표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뭐 더 이상 바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서야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생각하고 뭐 공수처장도 뭐 임명하려 하고 뭐 하는구나. 딱 보이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최상병 특검법을 반대를 한다? 이건 정말로 철퇴맞을 일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번에 최상병 특검법 이거 처리 안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역풍 맞습니다. 네, 국민들이 이번에 국민의힘에 이렇게 참패를 안긴 이유는 이런 거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결국. 네. 예, 민주당이 힘실을 줄 테니까 탄핵 빼고 다 해. 뭐 최상병 특검법 하고 다 하라. 김건희 특검법도 다 하라. 그렇게 국민들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안 했다 그러면 민주당이 오히려 역풍을 맞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이런 전반적인 그 상황을 국민의힘에서 정말 오독을 해도 지금 엄청나게 오독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국민의힘에서 공수처를 설명할 때 앞에 붙이는 수사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한 수사를 강조하며 만든 공수처에서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수사를 얘기하는데 그 공수처의 수장을 100일 넘게 비워두고 있어요. 이 정부에서 100일 동안 공석이고, 그냥 공석인 것도 아니에요. 공수처장을 대행하는 차장도 그만둬서 그 차장을 대행하는 1수사부장도 그만둬서 2수사부장이 대행하고 있는, 대행의 대행의 대행인 이런 기관이 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100일 동안
수장이라도 제대로 임명하고 제대로 그 기관이 굴러가게 하려는 노력이라도 정부가 해놓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사실상 힘 빼고 있는 게 누가 봐도 보이는데 이제 와서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만든 기관이니 여기 믿고 기다리라고 하니 이게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지금 뭐 절차나 법리나 이게 메인이 아니라는 거를 여권에서 각별히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뭐 이거 지적하는 거는 어느 정도 시간을 벌고 대응 시간을 벌어야 되는 상황에서 할 수는 있겠다고 보는데 그렇게 시간을 벌어가지고 준비해야 될 거는 서사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대응입니다. 지금 그 최상병이 억울하게 죽었다. 그리고 박대령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 지금 박대령 어머니도 이제 인터뷰하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많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어떤 그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움직이는 그런 서사로 이게 만들어지거든요. 그게 정부에서 아니면 그 관에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서사에 대응할 만한 카운트 서사가 없으면 절차는 중요하지 않아요. 법리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한 그런 전국의 위기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는 걸 각별히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제 사실 이 최상병 특검법은 이제 합의를 해오라고 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처리가 안 될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표결하고 나서 의사일정 변경을 하면서 이거를 받아줬잖아요. 이제 김진표 의장이 그동안 욕을 많이 먹었어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한테도 뭐 KXX 이런 욕도 먹고 또 해외 순방도 저지하겠다 압박을 많이 받아왔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 여론이죠. 여론.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보통 이제 뭐 여당 출신들이 하잖아요. 근데 국회의장 되고 나면 다 좀 여당 쪽에서 불만이 많아요. 왜 우리 뜻대로 안 해주냐고. 예. 근데 이제 국회의장이란 자리가 갖는 그런 무게감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법부의 수장이기도 하고 국가의전서열 2위이기도 하고. 그래서 국회의장 되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의장이 되고 나면 좀 상당히 책임감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 좀 중립적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국회의장은 대통령 못지않게 역사 기록에 남아요. 헌정사의 짝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명예롭게 자기가 국회의장직을 수행하기를 다 원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이 아마 이제 작동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야 합의해와 뭐 기계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뭐 조금 면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 여론을 보게 되면 압도적으로 이거 찬성 의견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자기가 방해를 결과적으로 한 그런 그 국회의장으로 남는다? 그것도 임기 말에 그럼 굉장히 오명으로 남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상당히 의식이 많이 됐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사이에 이제 욕을 민주당 내부에서 먹었는데 우리 댓글에도 또 김진표 의장을 욕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참 욕이나 한 바가지 먹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처리하네. 뭐 네.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 방송 나와서 협치 합의해야 된다. 심지어 저희 당의 지지자들한테 좀 혼나면서까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패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한쪽 편 혹은 자기가 속했던 집단이나 자기가 속했던 본인 출신의 어떤 당의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거는 지금 행정부를 견제하는 거잖아요. 그럼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큰 단위에서 생각을 해볼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법안에 대해서라면 여야 합의를 해오라고 하는데 지금 행정부가 방탄적인 성격이 있는 이런 법안에 대해서 지금 맡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그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하면 조금 더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재기능을 하는 국회의장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다라고 봅니다. 저는 네. 조금 생각은 다른데 김진표 국회의장으로서 이게 행정부의 견제도 견제지만은 또 국민의힘이 이야기가 전혀 뭐 부당하거나 또 무시할 수만은 없는 그런 주장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이게 행정부를 견제하는 건지 아니면은 정쟁화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제 이미지상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해라. 왜 이태원 특별법도 합의 처리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막판에 아까 이종원 평론가 말씀하신 여론이다. 근데 국민 여론도 있겠지만 저는 당내 여론 너무 싸늘해서 게시판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비판이 완전히 난무했습니다. 특히 이제
박지원 당선인이죠. 전 네. 국정원장은 뭐 방송에 거론할 수 없는 네. 정말 쌍욕을 했잖아요. 육두문자를 예.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단순히 박지원 당선에 대해서 너무했네가 아니라 김진표 뭐하냐, 누구랑 똑같다, 누구랑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되면서 너무 완전히 그냥 싸늘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 묶음으로 묶으면서 영향을 맞습니다. 받았던 건가요? 네, 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어제 규탄대에서 이제 그 여당이 임기만 협집하게 국회의장 물러나라. 이제 얼마 임기가 남지 않았는데 또 여당한테도 욕을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부를 보면 또 국회의장 하겠다고 대여섯 명이 열심히 지금 뛰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거는 자, 일단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아마 다음 주에 이제 정부로 이송이 됩니다. 이 법률안이. 그러면 15일 이내에 공포를 하거나 거부권을 행사를 결정해야 합니다. 자, 만일 대통령이 현재로 보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모릅니다. 그렇지만 또 뭐 여론의 변화를 대통령실이 민감하게 살펴서 다른 제3의 길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만약에 거부한다. 그러면 27, 8일경 21대 국회 마지막에 재표결을 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거 정부에 이송돼서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까요? 저는 그 미리 한번 표수를 관리하거나 아니면 계산을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재의결을 했을 때 가결될 가능성이 꽤 있어요. 그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아니 어제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을 다 그 본회의장에서 빼버리면 아니요, 본회의장에서 뺀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저는 그 막판에는 여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는 협치를 안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일종의 명분이고 예. 재의결이 되는 그 상황에서는 결국 각자 그 국회의원들한테 그 신념을 판단받게 되는 그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각자 이야기한 게 있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결될 상황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절대 가결되는 상황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 거부권을 행사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게 가결이 되고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는 거는 다음에 국정 운영을 할 때도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특검을 하느냐 공수처를 하느냐가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법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각별히 이제 이 대응책을 단순히 뭐 거부권이나 뭐 공수처나 이런 절차적인 문제에서 찾지 말고 그 내용적인 문제에서 찾다 보면 충분히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우리 저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굉장히 그 당 생각과는 좀 다른 견해를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종훈 평론가님이 보실 때도 어때요? 결국은 이게 재표결에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결국 국민의힘에 달린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다 내가 그렇게 정말 마지막 그리고 이번에 당선이 안 된 분도 많잖아요. 네. 어떻게 근데 보세요? 원영섭 변호사께서 사실은 국민의힘을 위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하. 국민의힘이 살고 대통령이 사는 길을 지금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한 것 또 이번에 그 최상병 특검법 통과 직후에 나온 대통령실의 반응으로 볼 때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반응으로 볼 때 이번에 또 분명히 거부권 행사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리고 재의결 넘어와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표단속 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다.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박근혜의 길로 직행 중이다. 예. 이 얘기는 뭐 제가 돌려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그렇게 되면 국민 여론이 아마 확 바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총선 때는 그래도 우리가 탄핵까지는 하지 말라고 탄핵까지는 하지 말고 다른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우리가 표심을 민주당에 밀어줬었는데 하지만 200석은 안 넘겨줬는데 진보 쪽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뭐 한번 붙어보자는 얘기네. 아마 곧바로 탄핵 여론에 굉장히 불이 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예, 그런 국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평론가님이 이제 탄핵이라는 단어까지 쓰셨어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만약에 또 부결되면 22대 국회에서 또 법약권이 192석이니까 네. 또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으로서도 회피할 수 없는 어떤 그러니까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에 온 거죠.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이 법리적 차원의 이슈가 아니라 서사적 차원이다. 국민들은 계속 궁금한데 그 궁금증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 검증을 풀어줘야 되는데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려달라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데 저는 탄핵까지 가는 이야기는 좀 너무 간 이야기가 아닐까. 예. 그러니까 탄핵은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우리가 겪었던 탄핵에 뭐 탄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 후유증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사회는 두동강이 났고 내내 적폐청산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또 정치권을 지배했고 그래서 저는 이슈의 경우에는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저는 22대 국회가 되더라도 8명의 이탈표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저는 그 8명의 이탈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저는 부결이다. 왜냐하면 이게 가결되는 순간 대통령의 권위나 이런 게 다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상 굉장히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 마비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까지는 안 갈 것이다. 네.